이번 주 수요일 5월 28일에 주식시장의 왕, AI의 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4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주에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3에서 4월에 쏟아졌던 중국 관세 관련 악재보다 더 나쁜 악재도 호재도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은 엔비디아, 즉 주식시장의 왕의 실적이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기법을 활용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영향을 받을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급등한다면 엔비디아뿐 아니라 관련 종목들, 즉 엔비디아와 친구들도 함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급락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친구들 종목들은 매도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관점은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실적이 나쁜 종목은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매수, 셋째는 초기 매수를 잘했다면 이어지는 추가 매수 단계가 있습니다. 넷째는 어느 정도 상승한 후 보유 단계로 전환되고 마지막 다섯째는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의 친구들의 실적과 차트를 살펴보고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와 생산을 지원하는 기업들,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 전력 및 냉각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업들, 네트워킹 장비 공급 업체, 서버 통합 업체, 그리고 최종 사용자 및 전략적 파트너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 상장 주식만 다루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TSMC와 그 칩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ASML을 살펴보겠습니다. ASML이 없으면 어떤 반도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의 추세와 실적 흐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ASML의 올해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해 하락 추세를 이어갔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다시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두 자릿수 중반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없어 주가는 횡보했지만 최근 시장이 돌아서면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은 좋았고 상승 여력도 남아있어 현재는 추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TSMC입니다. 이 기업은 엔비디아의 칩을 실제로 제조해주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TSMC 역시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다만 TSMC는 지정학적 이슈나 반도체 경기 전반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주가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작년 말에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는 엔비디아와 거의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매우 양호하지만 결국 TSMC의 주가는 시장 전반의 방향성이 좋아야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독과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경쟁자가 존재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존재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AMD가 있으며 일부 AI 인프라 칩 부문에서는 파트너십을 공유하지만 맞춤형 칩 설계 측면에서는 경쟁자로 작용하는 브로드컴도 존재합니다. 먼저 AMD를 살펴보면 이 기업은 작년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며 201선 아래에 있는 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는 EPS와 매출 모두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기준으로는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AMD는 현재 시장 내에서 2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투자한 후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AMD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실적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에게는 추가 매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 등이 자체 맞춤형 칩 설계를 시도하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브로드컴도 이 흐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 설계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통신 관련 제품들을 포함한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은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올해의 실적 전망도 매우 밝으며
지난 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반등할 때 이미 매수한 투자자라면 지금도 여전히 추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 급등 또는 급락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년간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이 엔비디아의 칩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얼마나 지속할지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이 언제 정점을 찍을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2030년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해가 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엔비디아 역시 매출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사실상 미국인들의 국민 주식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클라우드 분야 1위,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커머스 분야 1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약국 체인 사업까지 힘스앤헐스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과거처럼 급격한 성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미국 내 전체 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매출을 9%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는 매출보다 EPS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며 아마존은 현재 EPS가 6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올라서고 있어 추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실적 돌파를 이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매우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EPS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 성장주처럼 25% 이상의 성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형 기업이 여전히 매출 10%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실적 덕분에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유 관점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최근까지 약세를 보였던 구글입니다. 구글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과 독과점 관련 이슈로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구글 I.O. 이후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EPS 예상치도 23%에 달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넘기는 데다 AI 관련 제품 출시로 인해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매수 타이밍이 포착되었고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개인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탈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재와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확실한 실적이며 매출과 EPS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매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관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라클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에서 클라우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냉각을 담당하는 기업인 버티브 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버티브 홀딩스 역시 과거에 엔비디아처럼 큰 하락을 겪었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버티브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 역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티브는 보통 엔비디아보다 3에서 6개월 먼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티브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양호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버티브 주가의 상승은 엔비디아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반등 시 매수하셨다면 현재는 추가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를 공급하는 어레스트 네트워크스입니다. 아리스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중 한두 종목만 투자해도 유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분산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리스타는 지난 수십 년간 시스코의 아성에 도전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왔고
최근 분기에도 EPS와 매출 모두 25% 이상 성장하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이고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은 유망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이 적절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칩을 탑재해 서버를 구성하는 서버 통합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 델, HP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와 친구들 중 유일하게 매도 관점을 고려해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회계 이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EPS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3%를 기록했으며 올해 EPS 예상치도 0%, 즉 성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바로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강한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델입니다. 델은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기술적으로 반등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만약 이 시점에 매수하셨다면 좋은 진입이었고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고 실적 전망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HPE입니다. 이 기업은 엔비디아와 함께 AI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EPS는 마이너스가 예상되며 주가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려는 시도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16% 증가했음에도 EPS는 단 2% 상승에 그쳤다는 점은 마진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실적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현재는 관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최종 사용자에 해당하는 메타와 테슬라를 살펴보면 이들 기업은 언제나 추가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빅테크 친구들이므로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고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장된 GPU 전용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개드렸고 실제로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신규 매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보유자의 관점이 적절하며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로 조정이 올 때까지는 매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어위브는 빚이 많지만 매출이 무려 420% 성장했고 EPS는 마이너스 520%로 적자폭이 크긴 하나 매출 증가 속도가 빚 증가보다 빠르다면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엔비디아 친구들이 빛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명확한 매수 신호를 주지 않았지만 최근 모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명확한 매수 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일찍 진입하고 싶었다면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점이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최근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EPS 성장률이 거의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률이 낮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엔비디아와 친구들 중 엔비디아보다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좋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제품의 매출 증가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까지는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급락으로 이어지더라도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를 고려하겠지만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지켜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특히 2023년에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024년 말에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월과 3월에 매도를 진행했다면 그것 또한 적절합니다. 결국 언제 매수했냐가 보유와 리스크 관리를 나눴을 것이며 리스크 관리에서 매도했다면 후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과 반응입니다. 만약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남아있는 현금 20%로 이전에 사지 못했던 유망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를 따라 반등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리스크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실적이 좋음에도 발표 직후 급락했다가 3에서 4일 내 반등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관망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